비교하면 아주 차이가 나죠. 그게 예겠느냐 이거죠. 그게 예가 아니다. 뭐 그래 따지면 우리가 안철수도 예에 건다는 말은 잘 없죠. 근데 둘이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냐. 이들은 이념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념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어필하지 못해가 인기가 없어져 버린 거다. 다음에 지들이 뭐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그거 괜히 들러리 비슷하죠 그냥. 왜? 니들이 지금 무식하다는 것을 모르겠다. 예라든가 이런 것은 니매로 매너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 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투철한 이념, 그것이 예다 이거죠.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논어에서 1편 하기, 2편 이정, 3편 8일에 시도 나오고 악도 나오고 예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는데 그러한 것을 논어라는 책에는 하나의 개념이 한 개가 딱 한 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쫙 한 개의 글자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가락 같은 게 전부 다를 이야기하죠. 한 개만 손가락이란 거라고. 요거는 뭐 집게 손 이렇게 요거 없으면 뭐 잘 못 잡죠. 그럼 요 손가락이 다 저 나름대로 다르면서도 다 전체가 갖고 있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언제 태어났느냐, 그리고 뭐 키는 어느 정도 되느냐, 공부는 얼마만큼 했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이루는데 단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옷 한 가지만 가지고 속명을 말할 수가 없죠. 바로 예라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논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말을 자꾸 따져가 보면 예는 곧 악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비정신은 음악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공자가 끝없이 노래 부르면서 다녔다. 그러니까 당신이 BTS를 볼 때 BTS의 저것이 바로 예다. 선비정신이다. 음악이 선비정신이다. 그래서 이번에 뭐 BTS가 뭐 애국 지민이라는 애가 뭐 애국심이 어떻고 뭐 그다음에 뭐 독립운동한 옷도 있고 원폭 투한 옷도 있고 뭐 한국의 역사다 뭐 이런 걸 적어놓고 그리고 또 RM이라는 걔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뭐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이상한 말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때까지 가수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은 BTS가 처음이었어요. 전번에 김두한 깡패 김두한을 김똑강이라 그러는데 안중근 사진 보면서 TV에서 이거 아느냐 이랬더니 소녀시대인가 누군가 하나가 김똑강이다 그랬어. 아이 자식 참 안중근 의사를 김똑강이래. 이 공부 하나도 안 하는 놈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창피당하고 요거도 먹고 집에 가 이제 안중근이 누군가 열심히 연구했는데 걔는 안중근 얼굴만 연구했지. 안중근이가 무엇 때문에 총을 쏘아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지를 모르죠. 그런 것과 같이 쟤들이 이제 음악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 자리 잡고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인류의 변화하고 관계가 있다. 인류의 변화, 내일의 가치 이런 게 바로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애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BTS를 굉장히 예의가 어긋났는데 하루 전에 공연 취소를 통보를 했는데 그런데 7명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안무하는 아이들이 하고 이게 뭐 BTS의 경우는 400명이라 그러든가 뭐 그렇다 그러던데 그 많은 애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춤추고 뭐 이래 뒤에서 배경 같은 거 해주는 아이는 이미 일본에 다 가가 있었답니다. 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의도 없고 그래 이제 뭐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 NHK에서 뭐 저는 처음 들었는데 홍대 가업제인가 뭐 그런데 안 가도 되지 그거
오라 그랬다고 해서 그것도 취소하고 또 뭐 세계를 취소하는데 니들하고는 안 논다 이제.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공자가 말했듯이 악군 악운 뭐 음악이다 말을 하는데 그게 종고만 이야기하는 것이겠는가. 종치고 북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음악은 그 이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 흥어시 시에서 시작을 하고 이벌에 예에서 서고 성의 악에서 완성시킨다 할 때 이 왜 하필이면 악에서 완성시킨다고 하느냐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의 주제 발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바로 선비정신이다. 그러고 공자는 당시에 최고의 음악가고 공자에 대한 인기가 누구한테 가장 있었느냐. 당시에 인민들 중에 음악가들한테 인민들 중의 음악가들한테 공자가 인기가 있었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마천이가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오나라 임금하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데 지가 그 쓴 소설이죠. 오나라 임금하고 제나라 경공하고 제나라 임금하고 회명을 하는데 그게 정상회담을 하는데 제나라에서는 오나라 사람이 오면 다 그 매복된 그 사람들을 딱 숨겨놨다가 그 공자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있는 그 오나라 그때 임금 이름이 정공인데 정공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 죽이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그 처음에 그 연의를 하는 자리에서 그 날에 그러니까 뭐 부닥거리 그러니까 뭐 그 춤추는 사람들이 그 지방에 그 지역에 고유한 그 민속춤 같은 거 추는 사람이 쫙 오는데 그 속에 전부 칼 같은 거 딱 숨겨놓고 왔는데 공자가 그걸 보고서 제경공한테 이야기를 하죠. 당신 저런 야만적인 춤을 이 신성한 자리에서 추게 할 수 있느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 그거 다 죽여버렸대요. 그리고 제경공은 부끄러워가지고 그날 오나라 전공을 죽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땅을 떼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요 가만히 보면 사마천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뭔가 깔려있는 저의가 있죠. 그렇게 돼 날의 춤을 추는 사람은 죽여버렸다. 공자는 날의 춤을 추는 사람의 적이다 이걸 가르쳐주죠. 근데 왜 그 말을 해주느냐. 차이나 전역에 우리는 자꾸 무당굿이라 그러는데 무당굿을 하거나 민간인들 속에 음악하는 사람들의 우상이 공자이니까 공자가 니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자와 단절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거는 그럼 논어에 있느냐? 있습니다. 시편 향당에 나옵니다. 향당에 뭐라고 나오느냐. 푸닥거리를 하면 공자가 조복을 입고 조복은 아무 때나 입는 게 아니라 국가의 그 당시는 조복을 굉장히 위대한 그걸로 생각해도 조정해 나가는 옷을 입고 동쪽 계단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푸닥거리를 지켜주었다. 이게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자의 혁명정신이 민중에게 깔려있는 거 이걸 차단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한 거죠. 그럼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 때문에 남원에서 그 가까운 데서 판소리 춘향가를 부르면서 남원 부사 욕을 해도 꼼짝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 공자가 저런 거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풍악하고 하면 조복을 입고 동쪽 계단에 이렇게 서가지고 하루 종일 예를 지키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가 이거 하는데 왜 못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산대도감이라는 관청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안동의 하회 탈춤이라든가 뭐 저 황해도 봉산 탈춤이라든가 전국의 탈춤 그 전라도만은 탈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탈춤이 전라도에서는 판소리로 바뀌어버린 거라. 한 차원 발전해가지고 그래가 없어진 겁니다. 이런 걸 하면
국가에서 산대도감에 예산을 풀어가지고 지원을 해주었다. 왜? 공자가 지원했지 않느냐. 이걸 저 시대 사람들은 알 수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그동안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사실 우리가 음악이라든가 문화에 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팬이면서도 저런 거에 돈 대주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돈 대주면 이렇게 청량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저런 거 왜 하냐 싶었더니 나중에 그게 시간이 흐르고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우리가 문화 대국이 돼버렸죠. 그래 이제 바로 이 선비 정신은 뭐냐?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거다 이거죠. 풍류 정신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저는 뭐 이 논어에 나오는 대로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이 이제 그거를 뭐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약이라는 것은 뭐냐? 이데올로기고 혁명 정신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혁명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약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한창 근대화 되어가는 과정에 근대화도 뭐 박정희가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600억 달러나 지원을 해줬는데 그 시기에 제일 눈꼴스러운 놈들 그 세시봉 멤버들 윤영주, 김세환이 그다음에 뭐 송창식이 그다음에 정말 누구야 조영남이 양희연이 이런 것들 미국의 반전가요를 전부 다 사랑노래로 바꿔가 불렀어요. 그것도 지가 작곡했다고 하고 자식들 정말로 나쁜 놈이죠. 행편없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그 촛불혁명 할 때 그때 양희연이가 노래 부르기를 내가 네가 뭔데 시금방지게 여기 와서 노래 부르냐 욕을 내놨더니 그 사람 한 석 달인가 6달 동안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걸 지가 들었는가 봐. 어디서 양희연이 네가 뭔데 거기서 노래 부르냐고 그냥 대놓고 욕을 해버렸더니 이런 것들 형편없는 것들이죠. 하고 얼마 전에 뒤졌는 놈 한 놈 있잖아. 신성일이 아이고 그 자식 그거나 60년대 70년대 살면서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지가 무슨 뭐 영원한 별이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신성일이 배우 있잖아요. 예, 이분이 무슨 뭐 국가의 훈장은 지 혼자 다 받았대. 그것도 막 5개 6개 받았어. 그 자식 꼴 보시는 이 정도는 단물 빨아먹는 완전히 단물 빨아먹은 놈이죠. 그러니까 걔들은 뭐 했냐 그 뭐 박정희 이승만 뭐 그 사람들의 뭐 그 엉터리 그 정치 체계에 봉사해 준 놈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또 다르다 뭐 이런 놈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거 좋아하고 있는 자식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다르게는 뭐가 다른데 자식들.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나온규는 아리랑 그거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뭐 내 쫓겨다니고 이랬는데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신성일이 지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래가. 굉장히 웃기는 놈이야 이거네. 그래서 니 뭐 하는 놈이냐 저는 뭐 니가 이 예약이 뭔지 예약이 이데올로기고 혁명정신이라는 것을 니가 아냐 또라이 같은 자식이. 하여튼 그랬어. 나는 뭐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 죽었다고 이런 거 빌어주고 난 그런 거 잘 못해요. 이 새끼 돼지같이 살다 잘 뒤졌다 이러고 그냥 끝이야 그런 놈들. 그래서 절마 있죠 저 이상한 놈 저거 안철수 유승민이 저 새끼들 끝났어. 예약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고 그래 그날 또 어떤 교수가 무슨 뭐 내 글을 읽어보니까 상생이 어떻고 뭐 상생 같은 소리 하고 앉아가 사람 참 상생이라는 말은요 그게 학문적 용어입니까 그게? 아니 나 좀 그만큼 노골적으로 욕은 못하고 막 그냥 그날은 그게 말을 안 했는데 홍익인간이 어떻거든. 홍익인간은요 가만히 다시 봅시다. 넓을 홍이죠. 이건 뭐 도울 익장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이죠. 자 직역을 하면요 널리 인간 사회를 익한다죠. 익한다.
이걸 돕는다고 보느냐, 널리 인간 사회를 혁명한다고 보느냐. 이건 주역에서 풍래익입니다. 하늘에서는 막 태풍이 불고 밑에는 지진이 치고 막 정신이 없는 시대를 만드는 거죠. 혁명의 시대를 만든다는 거죠. 널리 인간 사회를 익한다. 널리 인간 사회에 혁명을 가져다 온다. 이게 홍익인간이죠. 무슨 도와준다. 뭐 도와줄 게 뭐있냐 지들이 임금하는 놈들이. 인간 사회에 혁명 정신을 불러일으킨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는 그 징기스칸이 그 사람들을 그 황금시족이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왜 황금시족이냐. 얘들이 김씨였어. 그래서 그 발레를 대야발하고 뭐 이런 거하고 관계된 김씨였는데, 결국은 신라 김씨 피도 있고 만주의 그 피도 있고 이래가지고 김씨였는데, 얘들이 당나라하고 전쟁치고 싸우다 말고 하다가 팍 쫓겨다니면서 터키 저쪽에까지, 그 다음에 불가리아 저쪽에 뭐 지금 러시아 지역, 그 다음에 헝가리 뭐 이리 쫙 가고 인도까지 가면서 이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30몇 개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 나라를 만든 방식은 뭐냐? 널리 인간 사회를 익혔다는 거죠. 30몇 개국을 만들어서. 그래서 인도의 무굴 제국, 그것도 맨 그 걔들 아닙니까? 징기스칸 그 신라김씨 후손이죠. 그럼 또 공부도 안 한다 했을 때 무굴 제국하고 뭐 한국인하고 관계가 없니? 관계 있기는 뭐가 없냐? 지들이 갖고 있는 역사책이 있는데, 얘들은 역사책은 지들끼만 보는 게 있습니다. 황금의 서라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황금의 서라는 말만 자꾸 나오는데, 이걸 바로 전원철이라는 35개국 하는 사람이 다 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카자흐스탄 고, 뭐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고, 뭐 터키 고, 그 다음에 이슬람 고, 뭐 그 다음에 인도 글자 뭐 이거 쫙 읽으면서 읽었더니, 징기스칸의 가문을 자기들이 황금 가문이라고 하고, 이 황금 가문의 역사책이 지들끼리만 갖고 있었는 거라요. 그러고 이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35개국이다. 이제 우리도 전 세계에 이제 혁명을 하러 가야죠. 그래서 결국은 BTS와 더불어 이제 쟤들 저 까부를 쌓고 말도 안 듣는 일본 놈들 저거는 아니네. 좀 그런데 뭐 그 일본 애들은 저 지구상에서 한국인과 제일 많이 닮았다 그러잖아요. 좀 다른 점도 있지만, 그래서 뭐 욕만 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형님 처지에 동생을 너무 뭐라 그러기도 그렇고, 쟤들 그래서 다시 일본분 만나면 그 원래 그 가야하고 그 백제연합군대가 이쪽에 구주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난 후에 동으로 가가지고 지금 도쿄 지방을 점령을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가야 백제연합군이었어요. 일본인들은 이제 바로 우리 민족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문명이라는 걸 알았죠. 그 당시 문명을. 그리고 우리는 큰데 쟤들은 조그만한 게, 일본인 종자 자체가 키 작은 게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일본 놈 중에 키 큰 아도 있고 키 작은 아도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키 작은 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마들 한국에 와서 키가 좀 더 많이 섞어야 좀 커질 텐데,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일본 아이들은 전부 다 한국으로 자꾸 오니까 지들끼리 오든지 말든지, 뭐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가 애를 얻든지 말든지 그건 지 마음이고. 근데 그때 되면 저는 우리나라 법 바꿔야 돼요. 헌법부터 바꿔버려야 돼요. 혼인신고는 여자가 하는 거고 남자는 간섭하지 마라 이래 버려야 돼. 난 그걸 늘 생각을 해요. 그러게 애가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 아는 거는 남자는 모르고 여자밖에 몰라. 그럼 남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나는 뭐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가 내 아이 내 키우겠다. 일본에는 법이 가능한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게 안 돼요.
야, 내가 키우겠다. 아, 나는 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저쪽에 뭐 잉카 제국의 그 터인이 마음에 들더라. 뭐 그거하고 결혼하겠다. 그럼 지 알아서 결혼하면 그럼 네 호적 신고도 네가 해라 임마. 그리고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 남자 네 버리고 떠나가든 말든 상관없어 임마. 나는 뭐 애 하나 낳았으니까 보면 돼. 그리고 한국에서 살든지 뭐 페루에서 살든지 그건 지 마음이죠. 그래서 이 호적에 관해서 여성의 육아와 출산에 대한 주체는 여성으로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랬듯이. 그래 해버리고 그것이 또 우리 사회의 혁명이죠. 홍익인간인데 홍익인간 해석이 좀 틀리니까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오늘 뭐 산삼을 너무 오랫동안 심어가지고 전부 지쳐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원래 18편 미자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으로 이제 끝내 몇 분 했어요 내가. 시간 넘었어. 네? 1시간 넘었어요. 1시간 넘어버렸다고? 그럼 이것으로 끝낼까요? 또 미자까지 할까요? 한 시간 5분요. 그러면 미자를 좀 하죠 뭐. 미자는 제가 이제 네, 미자 합시다 그러면. 네. 뭐든지 하는 게 좋으니까. 좀 움직여. 아니 괜찮은데 이게 지가 알아서 이제 끝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가 말았다가 할 텐데. 미자편은요, 이 논어가 20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편에서 18편까지는 공자의 제자 자공이 이 편찬해가지고 책을 써서 넘겨가지고 차이나 그 주나라 그 열국을 다니면서 한 10년간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왜 강의를 했다고 보느냐 하면 그냥 단순히 책만 남기고 죽어버리면 그 책에다가 다른 사람이 가짜를 자꾸 집어넣을 수 있는데 논어에 들어있는 가짜는 진짜의 모습은 모습대로 남겨두고 가짜는 가짜대로 꼽살이 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뜻이 되죠. 왜 이 사람들이 진짜를 뜯어 고쳐가지고 지 가짜하고 이렇게 전부터까지 싹 못 바꿨느냐. 이미 너무 오랫동안 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가짜만 넣어놓는 거죠. 예를 들면 관중을 공자는 욕을 하는데 또 관중을 공자가 칭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욕하는 게 2개, 칭찬하는 게 2개가 있는데 가짜를 만들어 넣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만드니까 앞에 있는 공자가 관중을 욕한 걸 없애버리면 되는데 없애지 않고 그냥 두는 거죠. 왜? 이미 이 시기에 자공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년 이상 차이나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계속 다니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버린 것이 이미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미 그 대나무 같은 데다가 새겨 가지고 각국이 갈 때마다 하나 줘가지고 이미 책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자공이 죽고 난 후에 정삼이나 자하나 그리고 자장이 끼워 넣기는 할 수 있었어도 원래의 내용은 바꾸지는 못했다. 그래서 오늘을 꼼꼼히 읽고 난 후에 원래 공자가 했는 말하고 틀리면 이거는 가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공이 18편까지 책을 남겨주고 있는데 물론 자공은 19편에 나옵니다. 19편 제일 끝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백미 같은 말이 나오는데 노나라의 위나라나 노나라의 귀족들이 자공이 공자를 칭찬하거나 이러면 야, 공자 그 사람 별거 아니야. 니보다 못한 놈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해요. 아니, 공자가 그게 아니다. 당신 그 하늘은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욕하는 게 아니다.
그럼 공자가 위대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공은 공자의 위대함을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자는 자기의 그물을 태양처럼 환히 보여줬다. 그게 위대하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뭐 전지전능해가지고 뭐 예수처럼 뭐 무슨 떡인가 뭐 몇 개 먹으니까 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먹고 살더라 뭐 극락가더라 이런 소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것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7곡지나 19편 자장편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왜 있느냐. 원래 두 가지 가정을 해주죠. 자공이 남겨준 글을 뜯어가지고 19편에 자기들 거하고 보태 넣었거나 아니면 자공이 남긴 말을 19편에서 만들면서 그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언어가 18편까지인데 19편을 뜯어 붙일 때 자공이 빠지고 자기들 이름만 있으면 남들이 무시해버리죠. 얘들은 실력도 없는 게 자식 너는 마음대로 만들고 있어. 이래 욕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끝에 위대한 자공을 딱 넣어버리니까 자기들도 좀 빛을 볼 수가 있죠. 그래가 집어넣어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1편에서 18편 어디가 들어있는 이걸 뜯어가지고 끝에 넣어놨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자공의 말을 자기들끼리 다시 관찰해가지고 자공 말을 집어넣어놨다. 어쨌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건 저런 의미에서건 최근 18편까지 일단 끝나고 19편은 편명 이름도 자장으로 돼 있고 그리고 요할도 또 자장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정삼과 자장하고 얘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8편을 끝난다. 근데 아주 묘하게 이 미자라는 편은요 끝없이 여행을 쫙 갑니다. 여행을 쫙 가는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자루만 딱 나옵니다. 공자시잖아. 이게 의미심장한데요. 흔히 논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로는 성질이 좀 이상해가지고 위나라의 그 임금님들의 왕이 쟁탈 전에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칼에 찔려 죽는다. 그래서 공자가 쟤는 제명에 살지 못할 것이다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왜 거짓말이냐 하면 어느 안에 공자가 아내의 죽음은 굉장히 슬퍼하는데 그토록 사랑한 제자 자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없다는 거죠. 언급하는 게 없다는 것은 공자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자로는 살아있었다고 봐야 된다 이거죠. 첫째. 그리고 논어의 마지막 편 미자를 장식하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자로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로가 끝내야 논어가 끝난다는 것은 자로가 공자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살아계셨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이다. 자 그리고 미자는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뜻밖의 미자는 떠나가고 기자는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비가는 가나다가 뭐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공자가 은나라에는 세 사람의 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은나라 말기에 뭐 그 주지육림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주임금이 폭정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니까 그래서 미자는 나라를 떠나 망명을 가고 기자라는 사람은 그 여러분들 뭐 기자조선 글할 때 많이 나오는데 기자라는 사람은 노예처럼 그냥 살았고 그 다음에 비가는 가나다가 니는 현인이라는데 현인의 뭐 간은 어떤지 한번 맛보자 이러면서 그 우임금이 간을 잘라서 먹는데 그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 어느 정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자가 은나라에는 3명의 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인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남한테 관대하게 하는 게 인이냐 관대하게 하는데 떠나가고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간이 찔려가 죽고 살신성이 난다. 남한테 관대하게 하는데 왜 자기 몸을 죽여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 이거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올바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해석이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죽을 때까지 천하를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올바른 것을 찾아서 떠돌아다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편은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이제 삼인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럼 어느 나라는 그만큼 엉망인 나라냐? 이거는요 별로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서양의 공자학자 크릴이 주라는 이 나라는 뭐 문왕이다, 무왕이다, 뭐 주공이다 이런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뭐 어떤 나라를 통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은나라하고 주나라하고 별 차이점이 없다 이거죠. 단지 은나라는 주나라는 은나라 욕하는데 아주 열심히 나라였다 이것밖에 이야기 안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백제는 아주 엉망인 나라냐? 그거 좀 이상하죠. 백제 이자왕은 삼천공략을 어쩌고 그렇게 돼. 삼국사기를 쓴 놈은 기껏해가지고 신라가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념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백제 욕하는 게 자기 나라의 정창성이다. 이건 비정상적인데 아마 이런 데서 배운 거죠. 그래서 저 앞선 왕조 욕하는 거 의미가 없다. 우리도 뭐 사실 일본 애들 요즘 좀 이상한데 에이, 형님 처지에 뭐 좀 웃어주고 말지. 일본 놈 욕하는 게 우리의 이념이다. 이건 아니니까 그걸 그만두고. 자 그래서 그 정도 그러고 그 다음에 유아애가 사사가 되는데 3번 쫓겨나니까 벼슬자리를 하다가 3번 쫓겨나니까 이 유아애라는 벌을 유자이기는 한데 여기에 이제 원래 성은 희씨인데 희씨에서 갈라지는 것은 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시라 그러잖아요. 본래 성은 성이라 그러고 갈라진 것은 시라 그러는데 또 이럴 경우에 유아의 유씨는 시라고 봐야 됩니다. 그 공자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바른 도를 갖고 사람을 섬긴다면 어느 나라에 간들 3번 쫓겨나지 않겠는가? 굽은 도를 가지고 사람을 섬긴다면 내가 하필이면 부모의 나라를 떠나갈 이유가 뭐 있었냐? 이 말은 내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섬긴다면 노나라를 가건 위나라를 가건 제나라를 가건 다 쫓겨날 거다. 근데 내가 굽은 도를 가지고 섬긴다면 어디 가도 쫓겨나지 않을 건데 그렇다면 내가 왜 이 나라를 그만둬야 되느냐? 노나라를 그만둬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요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특히 맹자에서도 유아애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자가 죽고 난 후에 수백 년 뒤에 나온 말이기는 한데 유아애는 자회불란이라는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맹자에는 아주 더러운 놈이 옆에 있으니까 나는 나고 니는 너인데 네가 내를 어떻게 더럽히겠는가 이라고 떠나가지도 않고 그냥 모든 모욕이군 다 받아들인 사람인데 이 자해불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나라에 성이 있는데 옛날에 성은 저녁 몇 시대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을 갔다가 이제 유아에도 이제 못 들어가고 밖에 자고 그러면 이제 성에 못 들어간 많은 사람이 밖에 자는데 그 중에 어떤 여자가 남루한 옷을 입고 날씨는 엄청나게 추운데 덜덜덜 떨면서 있어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유아애가 이 여자를 안아줬대요. 그러니까 여자를 안고 밤을 새우는 거죠. 그랬는데 한 번도 여자를 성적으로 범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자해불란 앉아서 품에 안고 밤을 새웠는데도 뭐 어지러운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사성어 자해불란인데 뭐 그런 사람들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굉장히 유명한 남자를 이제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같이 좀 자자 이러니까 난 당신하고 못 잔다 이랬거든요. 그 유아에는 자해 불란하면서 여자를 품어줬는데 당신은 왜 안 해주냐 이러니까 그건 유아에는 유아이고 나는 난데
내가 당신을 안고 잠자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유야애가 지키는 도하고 내가 지키는 도는 같다 또 이런 말도 나오고 여기서는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겨울연가 같은 거를 보면 참 깨달을 게 많이 있는데 겨울연가 속에 그 준상이하고 그런 아이들이 그 여주인공하고 산장이라는 게 밤을 새우고 자는데 그냥 거기 편안하게 잠자게 놔두고 뭐 키스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지는 저쪽에 떨어져가 그냥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해가 안 갔는가 봐요. 서양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성행위로 바로 들어가는데 한국의 드라마는 그게 없다 이거죠.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오랜 문화와 전통이고 이 자해분란 이거는 차이나에서 왔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삼국사기인가 뭐 거기 보면 그런 도미부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왕이 여자가 이쁘다고 끝내 그 남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 도미부인이 안 된다고 그러죠. 당신하고 나하고 당신 왕인데 내 남편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서양에는 뭐 왕하고 결혼만 하면 무슨 뭐 신데렐라가 되고 뭐 이상한 쟤들하고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데 그래서 유아예라는 사람은 자해분란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실제로 있었다기보다는 공자가 죽고 난 후에 논어라든가 이런 데 이야기를 갖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경공이 뭐 그만뒀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노자와 중리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을 가진데 사마천의 중리 제자열전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중리의 제자를 이야기하면서 공자 제자열전이 아니고 중리 제자열전입니다. 그런데 노자라 그러죠. 노자는 자라는 존칭을 붙여주고 공자는 중리라 그러죠. 이러한 표현에서부터 사마천은 공자를 깔아뭉개고 싶어가지고 온몸에 막 학을 띠는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개 한 개 다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공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그 사마천이 공자 중리 제자열전에서 자공을 평가할 때 자공은 거짓말장이다 이거죠. 요 나라에 가서 요 말하고 저 나라에 가서 저 말해가지고 이간질을 자꾸 붙이는 놈인데 자 언어에 보면 자공이 굉장히 뛰어난 외교관으로 나오니까 이걸 이제 가장 뛰어난 인물 자공을 가장 나쁘게 만들어야 사마천이가 그 중리 제자열전을 서는 이제 목적이 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오나라, 진나라, 초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 월나라 5개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래요. 망하게 했다라고 써놨는데 실제로 공자가 이런 나라에 가지 않았던 나라가 뭐냐면 오나라에도 안 갔고 월나라에도 안 갔고 진나라에도 안 갔어요. 진나라 이거 굉장히 강대국인데 어느에는 그 나라에 갔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공자가 안 갔으니까 공자 제자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왕이 불러가지고 공자 제자 자공을 불러가지고 당신은 오분에 저쪽에 오나라에 좀 갔다 오느라 진나라에 좀 갔다 오느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 근데 공자는 일단 안 갔습니다. 그런데 5나라 망했다 그러는데 공자하고 아무 이 나라들 안 망했어요. 괜히 망했다 그러는데 그때 뭐 이렇게 좀 어지럽고 이렇게 그 춘추 시대의 그 강한 나라가 전국 시대의 또 강한 나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공자하고 또 상관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공자는 또 그런 일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중에 오나라에는 공자의 제자 유약이 결사대를 조직해 가가지고 그 오나라의 위험을 구하죠. 그리고 제나라는 염류가 또 전쟁처가 이기고 염류와 번지가 이래서 이제 그 당시 열국과 그 공자의 제자들이 그
자기의 부모 나라였던 오나라를 위해서 분투하고 군사적 성공도 하고 이렇게 죽었는 거는 맞는데 자공 때문에 이 5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훌륭한 놈을 일단 녹여버려야 되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자가 날에 푸닥거리하는 그 기충 민중들의 음악인들을 너무 높이 평가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공자를 존경하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혁명이 일어날 지경이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사마천이가 공자가 그런 푸닥거리하는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